안녕하세요. 머니북 슬라이드입니다.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 부자 아빠가 되는 마지막 기회라는 책을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지었고요. 저자는 리치 데드 컴퍼니의 공동 설립자이며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재테크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최근에 2018년 20주년 특별 기념판이 나올 정도로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이번에 리커버리 판이 나와서 그게 계속 스테디셀러가 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재테크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는 이 책은 그 후속서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이 책이 2012년에 출간되었는데 저자의 10여 년 전에 예측한 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 책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저자가 2012년에 내다본 앞으로 10년 동안 가장 변화무쌍한 10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3차 산업혁명 이후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인 이 시점에서 앞으로 10년뿐만 아니라 20년, 30년 후에도 변화무쌍한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중세 시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도 부의미래라는 책에서 앞으로 생겨날 직업은 미래의 전문가인 자신조차도 예측할 수 없다고 솔직히 고백하였습니다. 어쨌든 이 책의 저자는 앞으로 10년 동안 과거의 유산에 집착하는 사람들, 즉 직업의 안정성, 저축, 집, 그리고 은퇴연금 등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단언을 하였습니다. 저자의 예측 중에 집, 즉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렇다고 이 책이 가치가 없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부동산은 금융위기 이후 양적 완화에 따른 세계적인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졌음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절망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가 단언한 5가지의 근거를 보면은 첫째는 향후 10년 동안 산업화 시대는 완전히 끝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더 넥스트란 책에서도 너무나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내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이지성 작가의 에이트란 책에서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출현은 전통적인 산업화의 의미를 완전히 파괴라고 표현할 정도로 새로운 사회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이 돈의 법칙은 1971년에 이미 바뀌었다. 1971년은 닉슨 대통령의 금본위제도 폐지를 이야기합니다. 이후 법적으로 미국 달러는 화폐로서의 기능은 상실했으나 실제적으로 강력한 화폐로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항상 궁금해했던 부분인데요. 예전에 금융연수원 교육을 받을 때 이런 점이 궁금해서 한참을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은 그럼 돈이 없이 무작정 어떻게 돈을 찍어낸다는 뜻인가? 원천이 없이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제 대답은 그렇다였습니다. 그러면 당시에도 미국이 무역과 재정에서 쌍둥이 적자로도 말이 많았었는데 미국의 달러가 국제화폐로서 유지될까 하는 의구심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궁금증은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해주는 학자가 없었습니다. 제가 정보의 부재 속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이런 달러에 도전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한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일본 웬화이고 그 다음은 중국의 위안화입니다. 일본 엔화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서 도전자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통화는 중국의 위안화인데 이것은 지금도 도전하는 화폐입니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만들어져서 달러화에 대한 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미중 간의 갈등의 근본 기저에도 결국은 달러로 갈 것이냐, 위안화로 갈 것이냐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최강자는 하나뿐이 없는 거죠. 하나의 최강자가 된 하나의 화폐에서 마르지 않는 우물을 파내듯이 사실상 무한정의 화폐를 찍어낼 수 있으니까 미국이나 지금 패권국인 미국이나 도전하는 중국이나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패권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1971년 이후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의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이것은 과거까지 갈 것 없이 한국의 IMF 당시 은행의 한 구제금융과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세계가 수조 달러의 구제금융을 집행했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혜자는 거대 기업, 은행가, 투자자들이고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절대적인 피해자들입니다. 넷째,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 저자는 금, 은, 원유 등의 가격을 비교하여 설명을 하였는데요. 원유를 보면 2010년에는 1배럴당 91달러였는데 2000년에는 25달러였습니다. 264%가 상승한 거죠. 그런데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의 수치를 보지 않더라도 한국에서도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5. 더 많은 사람이 더 가난해질 것이다. 저자는 정부가 은행가를 구제하려고 나서는 순간 이는 빈곤층과 중산층을 희생시켜 부유층을 구제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세금과 인플레이션으로 더욱 빈곤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도 언급하는데 이것은 한국인이라면 다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맺으면서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의 느낀 점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저자의 예측 중에서 부동산 부분은 틀렸지만 그렇다고 이 책이 다 틀렸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부분들은 많이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었고 제가 그 이전에 알았었다면 10년 전에 나왔을 때 알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저자는 정보화 시대에 세 가지 교육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로 금융교육을 들었습니다. 이 금융교육의 중요성은 최근의 베스트셀러인 존 리의 부자 되기 습관에서도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저도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금융교육을 열심히 받고 적용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